미국 증시의 주요 변수들 통해서 투자 인사이트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LS증권 김윤정 선임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준비한 세 가지 토픽으로 감세안, 환율, 그리고 또 금통위까지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요. 먼저 네, 첫 번째 토픽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은 뭐 최근에 국채 금리 좀 감소하는 모습, 네. 하락하는 모습들 계속 연이어서 나타나고 있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 감세안 통과 이후에 하원 통과 이후에 나타났었던 결과이지 않았나라는 그렇죠. 판단하에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제 장에서도 이제 미국 10년물 같은 경우 4.446%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 네. 30년물 같은 경우도 4.95% 그래서 예전 대비했을 때 좀 전반적인 수준이 내려온 상태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지난주 뭐 22일 기준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추진해 왔었던 감세 법안 OBBBA라고 네. 하죠. 이 부분이 이제 한 표 차이로 하원을 통과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가시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추진해왔던 감세 정책의 연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민자 추방이나 뭐 골든돔 이러한 여러 가지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해오던 어떤 정책적인 방향들이 모두 담겨 있는 정책이다라고 말씀드릴 그렇죠. 수가 있겠고 반면에 이제 또 이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IRA의 폐지라든지 뭐 메디케이드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면서 네. 사실상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뭐 재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에 대해서 의견이 소폭 좀 갈리는데 일단은 의회 예산국 측에서는 OBBBA가 향후 10년 동안에 약 한 3.8조 달러 정도의 재정 적자를 유발할 수 있을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정책에 따른 성장을 감안한 좀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펜와튼 모델 같은 경우도 3.3조 달러 정도의 적자를 그렇죠. 전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는 재정 적자를 확대하는 정책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조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백악관에서는 이런 법안으로 인해서 오히려 좀 재정 적자를 좀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벌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일단은 뭐 적자 확대 우려가 조금 더 지배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법안 통과 직후에는 미국 재정 적자 확대 우려로 인해서 30년물이 단기적으로는 뭐 5%를 넘어가는 급등세가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이제 연준에서 어쨌든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겠는가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가 매수세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금리가 안정 흐름을 지금까지도 이어나가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연준은 사실 좀 아직까지는 상황을 좀 더 관망해야 한다라는 그렇죠. 스탠스를 좀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에 이어서 그 이전에 이제 미국이 미국 국가신용 등급 하향했던 부분들, 뭐 달러 약세 가능성도 최근에 좀 계속 언급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재정 적자라든지 국가 부채 확대되는 그런 흐름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그렇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OBBBA 같은 경우는 하원을 통과를 했고 이제 상원 통과를 남겨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상원 공화당 의원들의 의견이 사실 좀 중요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IRA 폐지와 관련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표해오고 있었다라는 부분은 좀 그렇죠. 주목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2024년 대선 당시에 공화당이 우세했던 지역구들이 주로 이제 IRA 투자의 수혜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지지 정당의 어떤 세력의 어떤 이제 수혜를 보아왔던 법안을 좀 없애는 것은 사실상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니겠는가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결국에는 상원 통과가 최종적으로 이제 남아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더 주목해서 추이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만큼 이 상원 통과 과정에서도 똑같이 뭐 진통을 겪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고요. 자, 바로 이어서 국채와 함께 저희가 환율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유럽연합의 이 관세 협상
네. 7월 9일로 유예되고 나서 달러 인덱스가 큰 폭으로 하락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다시 또 100포인트 이하로 좀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요. 어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소비자 심리 지표 발표 이후에 좀 개선이 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100포인트를 이제 하회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달러 인덱스 하락세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이제 무디스의 국가신용 등급 하향 조정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감세안이 하원 통과하고서 영향이 아무래도 없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트럼프 행정부가 어쨌든 무역 상대국들과 이제 관세 인하 협상에 계속 좀 나서게 될 텐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통화 가치 절상, 즉 이제 미국 달러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좀 인위적인 달러 약세를 좀 요구하지 않겠는가에 대한 가능성도 일각에서 좀 제기되는 것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경제 정책 방향을 좀 내걸 때에 어떤 청사진격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리포트가 있는데 그 스티브 미란이라고 하는 분이 작년에 작성하신 보고서의 내용에 기반한 추론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미란 보고서 내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이제 미국 달러가 이제 세계 기축 통화로서 좀 과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는 이제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뭐 무역 적자 확대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관세를 활용을 할 때 이게 단순히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이 아니라 외교나 이제 경제 협상 과정에서 이제 달러의 가치 절상을 좀 낮출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보고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이에 대해서는 이제 경제학자들마다 평가가 갈리고 있기는 합니다. 이게 무조건 달러 가치의 절상이 이제 뭐 경쟁력, 수출 경쟁력을 약화하느냐라는 퀘스천 마크를 달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떠나 이제 어쨌든 이런 그 방향성을 가지고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 추진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에 대해서 경제에 실질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좀 우려를 해보아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전의 사례에서 좀 뭐 베스트 시나리오, 워스트 시나리오를 찾아본다면 그래도 좀 괜찮았던 거는 2020년 당시에 이제 미중이 무역 협상을 어쨌든 1차 협의를 하고 나서 이제 무역 전쟁이 일단락 됐었던 사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최악의 경우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이제 1930년에 그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라는 것이 발효되고 난 이후에 다우존스 지수가 크게 하락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관세 전쟁으로 불거졌었던 거죠. 그런 부분들도 좀 우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번 주에 이제 G7 재무장관회의 있었어요. 그때 이제 미국과 일본 간의 이제 논의가 이뤄졌었고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제 양자 회담 이후에 트위터 X를 통해서 이제 환율은 시장이 정해야 된다라는 어떤 공통된 의견을 나누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올렸었기 때문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좀 일단락시키는 그런 뭐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방금 얘기하신 스무트 홀리법, 당시 대공황을 훨씬 더 악화시켰었죠. 떠올리기 참 싫은 그런 단어인데 부디 이번에는 좀 이런 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보는 마음이고요. 자, 마지막 키워드로 금통위를 들고 오셨습니다. 금통위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찾아보면 좋을까요? 일단 지난 4월에 예고가 좀 되었었던 부분인데 물론 4월 금통위 당시에서는 이제 금리가 동결 결정이 되었었습니다만은 일단은 5월 금통위에서는 높은 확률로 이제 금리 인하하지 않겠는가라는 내용이 좀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미국 연준 위원들은 좀 다소 좀 계속 현재 금리 레벨을 좀 유지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좀 한국 같은 경우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난 4월 금통위 내용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면 일단은 성장에 대한 하방 리스크가 좀 언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망 경로가 좀 아직까지는 불확실하고 당시에는 환율이 좀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었고
않고 그리고 가계대출 증가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좀 경계하는 의견이 좀 우세했기 때문에 동결을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향후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 상에서의 의견 제시를 할 때 모든 그 금통위원들이 이제 인하 가능성을 배제 불가하다라는 의견을 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이제 향후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엿보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소폭 인하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번 1분기 GDP 성장률이 0.2%를 좀 하회한 걸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서서 이제 금리 인하를 했던 케이스를 살펴본다면 작년 10월 그리고 올해 2월 들 수 있겠는데 모두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 이전의 금통위에서 금통위원들이 인하 가능성 배제 불가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 당 금통위에서 성장률 전망 하향 진행되면서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이번 5월 금통위에서도 마찬가지의 그림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4월 금통위 당시에 언급됐었던 환율 레벨도 지금 최근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달러 약세 흐름으로 인해서 비교적 좀 부담이 완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뭐 CPI가 좀 상승보다는 이제 하방 압력을 조금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금리 인하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일부 부담 요인이 좀 완화된 상태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이제 미국 연준이 계속 좀 매파적인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국 금통위가 금리 인하를 결정을 했을 경우에 어쨌든 한미의 금리 차가 추가적으로 또 확대가 맞습니다. 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또 외국인 자금 이제 수급 여건 측면에서는 조금은 불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유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변수에 대해서 확인해 봤고요. 국내 증시 체크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걸 꼽아 주시겠습니까? 일단 전일 오후에 이제 코스피 200 지수 그리고 코스닥 150 지수의 어떤 리밸런싱 결과가 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입 종목 8종목이 이제 코스피 200 내에서 있었고요. 동원산업, DN오토모티브, HD현대마린솔루션, HDC, 영풍 미원SC, 한국카본, 지역난방공사 이렇게 8종목이 신규 편입이 되었고 코스닥 150 지수에서는 이제 9종목이 바뀌었는데 이제 신규 편입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동성화인텍, 하이젠 R&M, 성광밴드, 한국기업평가, 태성, 제우스, 솔리드, 필옵틱스, 위메이드맥스 이렇게 9종목 편입이 되었습니다. 구성 종목 변경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선물옵션 만기일 다음 날인 6월 13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패시브 자금 집행은 그때 진행이 되는데 그 이전에 액티브 투자자들이 먼저 이제 좀 움직이기 때문에 편입 편출 종목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도 먼저 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곧 예정되어 있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는데 뭐 이전에도 많이 언급이 되었다시피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나 이제 IT 섹터의 어떤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로서 좀 주목을 해볼 만하고요.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이제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밸류 레벨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가이던스를 상향할지 여부 그리고 이게 기대감, 투자자들의 현재 높아진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김윤정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